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리는 분들한테 제가 써서 강의하게 되니까 예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노벨상은 양생의학과 천적의학. 양생의학은 나와 공생하는 균을 증식을 시켜서 그게 발효과학입니다. 아니면 바깥에서 발효해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그 균을 먹어서 장에 가서 발효를 촉진할 수도 있고 그거 발효 양생의학이 발효과학이다. 이거 보는 데고 천적의학은 뭐냐? 우리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뭐예요? 농등균이죠. 염증을 일으키는 균. 예. 그걸 항생제를 바르면 잘 치료됩니까? 안 됩니다, 요새. 옛날은 됐습니다. 지금은 슈퍼박테리아가 돼서, 내성을 키워서, 오히려 더 많이 염증이 옵니다. 아마 그거 공감하시죠? 예. 근데 내 이론은 뭐냐? 세균도 동물의 세계처럼 쥐와 고양이같이 천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찾은 균이 제가 찾은 균이에요. 그러면 이 균을 가지고 염증이 있는 데다가 갖다가 전쟁을 시키는 거야. 잇몸 같으면 갖다 붙여놓고 욕창 같으면 욕창 나는데다 여기는 아마 여기 욕창을 구상하는 사람이 갈 거예요. 그죠? 한번 시험해보시면 신기해. 염증이 이 우리 새끼발가락에 무적으로 끊어지면 겨우 따갑고 왔다가고 그래요. 그 염증 1시간이면 깨끗이 사라져. 진짜 쓰려서 쩔뚝쩔뚝해야 될 것이 1시간이면 그냥 사라져. 그리고 두세 번만 씹어 발리면 거기다 붙여놓고 전쟁을 시키면 깨끗이 사라져. 그럼 거기냐 비염이고 무슨 귀에 중이염이고 눈에 골림이 들리던 이 위장이든 식도염이든 치질이든 모든 염증에 바로 처방을 뭘 하냐? 슈퍼 유산균을 가지고 슈퍼 미생물을 가지고 그 염증 세균을 잡는 거예요. 너무 치료도 쉽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제가 개발했다. 요거 하나 하는데 병원 의사들이 임상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2003년부터 밝혀진 겁니다. 생명의 섭리. 예. 모든 생명체는 세균과 공생한다. 식물, 땅속에 있는 세균과 공생합니다. 예. 벌레,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이 세균과 공생합니다. 크게 나눠서 유익균, 유해균. 또 여기 그 중간균이 있습니다. 중간균. 모유 먹을 때는 그 모유에 강력한 그 부패균 억제 능력이 있는 물질이 있어서 모유 먹는 기간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모유가 단백질이 3%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모유 먹고 애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부패되지 않으니까. 흡수가 됩니다. 예? 예. 자, 이 장을, 이 육모인데, 이 육모를 펼치니까 400입방메터라는 거예요. 400입방메터. 130평쯤 되는 거죠. 거기에 세균이 잘 사도록 아파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세균의 아파트. 이거 높이는 1mm다. 1mm 크고, 예, 육모가 1m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 여기서 어떤 병을 보느냐 따라서 이 세포, 생명체인 이 세포가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이 세포는 눈과 귀가 없을 뿐이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예? 코도 있고 산소 마시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흡수한 효소를 갖다 에너지화하는 장도 있고. 예. 2014년이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약물 부작용이 428만 명. 의료 사고 사망자가 여기가 2만 예. 정말 자살률 가장 큰 게 불임률이 문제예요. 지금 불임률이 34%가 넘어요. 예.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해. 이게 50도가 이야 우리가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의사는 위기고 또 감기 걸리는데 병원 가면 항생제 처방하고 결국 세균과 전쟁에서 져서 무늬만 청춘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었습니다. 자기네 들어갈 거 아들, 딸한테 주인하고 정말 굶고서라도 7여를 다 났어요. 7여를 다 났다니까? 지금 못 낳잖아요. 임신을 하고 싶도 못해. 왜? 몸속에 독소를 잔뜩 싸놓고. 예. 이대로 두면, 예, 망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인데, 의료비증 가격이 국민 증가율 세계 1위고, 2020년에 의료대정이 241조, 241조 2천억. 2017년도가 400조, 국가 예산이 400조 7천억인데 거의 2020년도는 절반을 차지했고 2030년도 되면 국가 예산보다도 의료대정이 초월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보고 발표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뭐냐? 치료해주는 정책보다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부 정책으로 좀 개혁해야 한다. 또 양생의학과 천정의학을 유치원부터 노인들까지 교육해서 스스로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 방법만 아시면 이제 여기 요양원에 온 모든 환자들은 이제 다 질병도 치료되고 회춘해서 집에 귀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절대 방부제가 들어간 이런 화학물질은 주지 말자. 먹지 못하게 하자. 먹지 말자. 두 번째는 장 건강이에요. 장 건강. 음식이 썩으면 안 되니까 썩지 못하게 강력한 유산균. 그러니까 북백일에 천정을 먹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음식이 장에서 썩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제안한 것이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세포, 뇌세포, 청각세포, 뇌세포, 눈, 이 머리가 자라는 세포, 이 관여세포, 간세포, 이 세포 조직마다 원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그걸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 뇌세포에 좋은 건 초석장이 좋아요. 관절에 좋은 거는 가시오바피를 잘 흡수하게 하면 관절이 잘 치료해요. 간은 헛개나무 연고가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이 각자의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먹을 줄 아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색밥, 오곡밥, 오색채소, 오색열매, 쓴맛, 단맛, 매운맛, 오미를 다 식재료로 해서 먹어라. 또 식사량에 10% 정도 육류, 단백질을 좀 넣어서 밥상을 만들면 이게 보약 밥상이다. 특히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음식을 짭짤하게, 저의 음식 하지 말고 확실히 짭짤하게 먹어줘라. 제가 보기엔요, 저희 음식이 폐혈증, 당뇨, 고혈압, 이건 주범이다. 당뇨 환자에게 좀 주ገብ이라든지 잘 좋은 성을 잘 먹게 하면 잘 치료가 됩니다. 또 폐혈증은 혈액이 썩는 거죠. 왜? 영분이 없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짭짤하게 먹어줘라. 이걸 어떻게 먹느냐? 밥 따로, 반찬 따로 씹어라. 씹지 않으면 반은 독이 되고 보약이 되고 반은 독약이 된다. 그래서 썩으니까.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좋은 밥을 만들어서 내 몸에 보약을 만들어서 꼭꼭 씹어 먹으면 내 몸 60쪽의 세포에 영양이 흡수가 된다. 그럼 세포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가 아토피가 걸렸으면 아토피 걸린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아토피가 치료되고, 건성이 왔으면 건성도 치료되고, 눈이 나쁘면 눈이 건강해져서 안경을 썼던 박세준이 저 같은 사람도 안경을 버리고 안경깨알 같은 것도 다 본다.
왜 눈이 건강해지니까? 왜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져요? 영양이 흡수 안 되니까. 촉각세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머리가 왜 빠져요? 머리털이 먹고 살 게 없어. 공급이 안 되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잘 공급하면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 한두 개씩 채워보시라고 내가 책을 가졌는데요. 이게 지금 17가지 공유, 껍데기 삐기 나는 17가지 공유에다가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유산균도 들었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이 다 들었어요. 이 5g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양이고 설사는 요거 하나 붙여요. 설사는. 그러나 우리 몸에 부족했던 영양을 채울 기는 부족해서 3개, 4개, 5개씩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품에 보면 제가 그 30g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여줄 겁니다. 이건 뭐냐? 장 건강과 보약밥상을 씹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장의 사이를 발효 공략을 해놨기 때문에 씹지 않아도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먹으면 아주 극심한 피로가 3분도 안 돼서 그냥 눈이 확 떠져. 음식은 들어가서 장내균들이 분해해서 효소가 돼야 흡수가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밥을 먹으면 식곤증이 와. 맞죠? 밥을 먹고 살아가면 더 못 가. 근데 이걸 먹은 즉시 힘이 나니까 이걸 먹으면 먹는 즉시 그냥 활력이 솟아. 왜? 장이 알기를 바꿔서 해놓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60종의 세포에 넣는 걸 얻어준다. 또 장내 유해를 억제하고 유해를 시켜서 장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에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걸 치고요. 그 다음에 뭐냐? 물을 하루 2.5리터를 마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두 잔 따뜻한 물. 냉수는 내 몸에 들어가면 물을 데피기 위해서 몸속에 있던 에너지가 쓰이면 안 되잖아, 그죠? 따뜻한 거 먹어야지. 특히 환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환자가 만약 냉수를 먹으면 바로 감기 와요. 영양이 떨어져. 예. 그래서 그러면 많이 먹었던 염분, 몸속에 쌓였던 염분은 배설기와 다 배설돼요. 안 먹으면 저염식 돼버려요. 저염식. 먹고 물을 먹으면 나무도 나고 배설도 되고 해서 갖춰진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먹고 들어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항상 부지런해야 회춘도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람 똥은 가져올 수가 없고 이 소똥을 가져왔어요. 돼지똥하고 방부제나 이런 그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수입산이가 다 들어갔어요. 썩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개발한 식품유산균 1%든 2% 성격은 이렇게 소화 흡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살이 꼭 이렇게 돼서 사람을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이 똥에는 코를 댈 수가 없어요.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나요. 이런 똥을 따느냐, 이런 똥을 싸느냐에 따라서 구전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저희 거를 쓰는 돼지농장은 구전으로 막아 사실이 없어요. 제가 축산농가에 혁명을 일으킨, 신학청주를 시킨 제가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배설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시죠? 옛날에 임금들은요, 어이가 있었어요. 어이가 다 임금의 똥을 받아서 냄새도 맡아고 색깔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아침 본인들이 하다못해 한물을 닦은 병이라도 코에다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봐야 돼, 안 돼? 말이에요. 정말 이거보다도 더 정확한 장검사가 없어요. 내 작이 어떤가? 장에 저승사자가 많은가?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많은가? 코가 있잖아. 콧구멍이 왜 두 개요? 이쁘라고? 왜 두 개야? 이쁘라고? 한 개 고장나서 한 개 썩으라고 두 개야.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는
중요한 기관은 두 개씩 있어요. 눈도 하나 고장나면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개야. 코를 잘 쓰셔. 냄새. 눈으로 색깔을 봐야 돼요. 새카만지. 이게 황금색 캐면인지. 예? 그래서 내가 어제 뭘 먹었나? 삼겹살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화장실에서 장건강 검진을 매일같이 하시라. 자, 그러면 이 동서한방병원의 이 박상동 원장님이신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휘것을 갖다 써오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발표를 해줬는데 내가 이 병원에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서 오늘같이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듯이 강의를 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털만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자연 치유 능력, 면역력을 높여주는 도인이가 되면 불치병은 없다. 그리고 제가 열변을 토했어요. 했더니 자기 상한 모자를 펼치면서 참 내가 이 나이부터 48년 임상이었는데 어떤 병 하나도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내세울 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 예? 48년 임상이었는데 어떤 병 하나도 자신 있게 치료할 게 없다는 거야. 그 제가 얼마나 호감이 가겠어요. 예? 너무 정직하시니까. 그래서 갔더니 응급실 입원실에 들고 와서 아토피 환자를 부르면서 얼마 동안 치료될지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3개월이면 완치됩니다. 했더니 나한테 그랬어요. 3개월 치료하면 변수 600cm. 네? 그래서 아토피 환자를 제가 그 제품을 무상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대학병원 삼성으로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분은 김태균 단장님은 춘천요양병원 병원장에 있었어요. 약을 주면 환자가 더 나쁘고 약을 끊으면 더 좋아져. 그래서 자기가 이건 아니다. 이래서 답을 찾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신문광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듣고 이 제품을 가지고 임상 발표한 걸 들으시면 여기 답이 나와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근데 폐암이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 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일단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도 자야 되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아까 이제 이 장해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를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 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전 박사님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독일에서 병원을 하세요. 항의학 박사, 의학 박사인데 300명 임상 병원에서 발표했는데 주로 암을 치료했어요. 한번 보시죠. 암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니에요, 병이.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전입니다. 메타스타즈 스피드. 그러니까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죠? 요 메타스타즈, 전이를 적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효소 테라피입니다. 아셨죠?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된 여자인데
예,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용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지금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J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 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65세 난 유방암 환자입니다. 2011년에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예, 항암 치료를 받고 케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완전 토하고 설사하고 막 두통 증세에다가 막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SJP 박세준, SJP 한국 효소 테라피를 인텐시브로 상당히 이렇게 아주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정도 이내에 벌써 소화 장 문제, 토하는 것, 설사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설사 문제는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멈췄고요. 점점 호전되는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넥스트 파트. 45세 난 시청 공무원입니다. 희리 씨라고 하는 여자 환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간암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2012년에 SJP 이거 한국 효소를 매일 2번씩 해가지고 침 치료와 같이 치료해서 6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하고 이제 여자 박사인데 55세인데 지금 일림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효소를 우리가 쓰고 나서는 이것이 많이 반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맨스가 월경이 지금 7년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7년 전에 맨스가 끊어졌었는데 이 작용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맨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훨씬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한 60대 중반 후반 보였던 얼굴이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얼굴로 변하더니 맨스가 다시 터지게 돼가지고 이거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를 갔다 오면요 유럽 사람들이 만성 설사에 막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엔자임을 가지고 SAP나 효소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와서 감염이 된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감염된 그런 만성 설사나 장염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 트리프토판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효소를 썼더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더라. 네. 잘 들었죠? 이건 계명대학교가 되어서 항암 실험을 했어요. 암세포를 갖다가 실험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건 원래 이제 암 규모죠. 저희가 음료가 있어요. 효소 음료죠. 요걸 갖다가 50mg, 100mg, 150mg 했더니 많이 들어갈수록 빨리 이렇게 들었다. 예. 어떤 거는 거의 90%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효소 음료를 먹으면 먹는 듯이 혈액으로 가버려요. 그럼 혈액 가서 온몸에 도니까 암세포도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암 치료에 1기, 2기는 그저 한 2개월 이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장병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 용역 주제로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엔텍바이오 대표이사 박세중 사장님과의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용역의 제목은 프로바이오틱스 SJP 유산균의 여러 인간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 및 이해 작용 기전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 6개월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연구가 수행된 장소 및 연구자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유전공학교실 장병철 교수 팀입니다. SJP 유산균이 배양 과정 중에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이 대사산물에는 효소도 들어있을 있고 또는 기타 대사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SJP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여러 인간 암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SJP 유산균 대사산물을 주식회사 엔텍바이오로부터 원료를 공급하다 인간 대장암 세포인 HCT116, HT29 세포에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 대사산물을 농도를 달리하여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인간 대장암 세포인 HC116이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증식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HT29 대장암세포 역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22시간 처리되었을 때 한 60% 이상이 증식이 차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인간 전립선 암세포 및 간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인간 전립선 암세포라진 엘렌캡의 유산균 대사산물을 100 또는 200 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처리 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에서 인간 전립선 암세포의 생존율이 약 70%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유산균 대사산물을 인간 간암세포 햅추트에 투여한 결과 200 마이크로리터 첨가한 군에서 약 40%의 세포수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SJP 유산균 대사산물의 인간 유방암세포 및 신장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인간 유방암세포로 알려진 MDA-MB231 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을 투여 시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모든 유방암세포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장암세포인 카키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 200 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투여 시 거의 90% 이상의 신장암세포 감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요약해 본 결과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의한 여러 인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신장암, 간암 세포의 증식 차단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37기 간부부생으로 1967년 3월 달에 파병을 했습니다. 청년부대에. 그 당시 호위한 27중대 2소대장을 1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고엽제 교육도 안 받고 갔어요. 고엽제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정글에 밀림이 쫙 있는데 세트공들이 그 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스나이퍼 한번 빡 하면 촉방을 꼭 죽든지 다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쫙 가더니 며칠 지나니까 낙엽이 싹 떨어져요. 그런데 대원들이 그거를 막 발라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바르면 한 달간 모기가 안 되든답니다. 모기가 월남 모기는 조그맣고 굉장히 독해요. 월남 기후는 건기철과 우기철 두 기후인데 특히 우기철에 매복을 하면은 24시간 땅 속에 이렇게 파갖고 들어가면 철모 밑에 이렇게 하면 모기가 한 주먹 잡힙니다. 그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바르고 지나다가 한 10년간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해도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저기 뭐 몸이 안 좋고 심지어는 그 발바닥 그냥 그 갈라져 갖고 딱딱하게 되면 물에다 불고 갖고 그 훗크림을 발라서 하면 한 열흘은 괜찮다가 또 그렇고 그게 반복이 되고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갔더니 이제 건선, 심상성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고름이 나오면 막 피부가 쪼여들고 그러면 그 고통 이루 말을 못합니다. 이런 고통을 만식해서 피부과 가서 약을 바르고 먹고 주사를 맞으면은 또 깨끗해져요. 아주 깨끗해졌다가 또 그것을 안 하면은 또 그렇게 되고 그런 반복을, 그러니까 수십 개월을 그런 반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한두 가지라 해야지 견디지 죽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구입을 해갖고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둘 변화가 오는데 첫째, 어떻게 된 게 그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습니다. 어느새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진 게 뭐냐면은 발바닥이 어린애 발바닥 마냥 뚝살이 안 생기고 금이 안 가더니 이거 저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전에는 그 베끼고서 그 발랐었는데 우리 손자 발바닥보다 더 이뻐졌어요. 그때는 이게 하얗습니다. 근데 이게 빨갛게 되고 보들보들해지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대단한 거네. 이거를 먹는데 고심을 하나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18% 미달이라 고엽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건병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엽제로 완전 판정을 받으면 월 100만 원이 나오고 죽는 날까지 제가 죽으면 집사람한테 70%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치료를 안 하고 그 돈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나 하나보다도 진짜 이런 환자 고치는 적이 없구나. 온몸이 제2의 생으로 사는 인생이 됐는데 내가 돈을 포기하고 끝까지 해서 완치돼 갖고 이거를 내가 우리 SJP 슈퍼유산균 피하라는데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보건병원에 가서 제가 슈퍼유산균 먹으면은 틀림없이 없어지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별 미치는 다 했네. 욕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분명히 없어집니다. 제가 딴 병은 몰라도 설사 그다음에 몸무게 제가 70kg 적게 나갈 땐 68kg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보니까 61.5kg 나가요. 저는 SJP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열심히 먹으면 한 30년 더 못 살겠어요. 제가 한 70인데.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태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올해 47인데요. 심하게 태열을 앓으면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제 피부 염증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 이제 그 아토피라는 질환을 이제 앓게 됐습니다. 요즘 스테로이드제라는 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한 병원에서만 뭐 종합병원도 다 다녀서 봤지만은 아주 유명하다는 그 피부과 병원에서 17년을 다닌 데가 있어요. 그 엄청난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상처들이 거기다가 주사 바늘을 한 군데 한 군데 다 꽂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바늘을 그게 한 100군데가 넘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온 전신으로 이제 피 진물이 다 터져 나옵니다. 걷지도 못하지, 그리고 잠도 못 자지. 2001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약을 완전히 끊습니다. 근데 약을 완전히 끊어도 약이 몸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매년 4월에서 6월 또 9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또 터져 나와요. 잠도 못 자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이런 다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터져 나오면서 걷지를 이제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리 같은 경우, 발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지금 거의 순환이 전혀 안 되고 발바닥이 다 터져가지고 화장실을 제 힘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소변을 보게 돼요. 앉아서도 소변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 아토피라는 질환을 앓게 되면 엄청난 그 건조증을 앓게 되거든요. 건조하거든요. 근데 건조가 그냥 건조한 게 아니고 그냥 살이 갈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하다 못해서 욕조 안에 그냥 계속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물속에서. 그래서 욕조에서 나오게 되면 5분 만에 피부가 막 갈라지는 고통 때문에 도저히 밖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방법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자연치유학을 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처음엔 다 거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마지막 뭔가 하나는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자연치유센터를 이제 실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은 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래서 장 상태 자체가 뭘 먹어도 흡수를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 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사 순환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장을 살리는 어떤 치유를 받으면서 서서히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저 같은 이제 아토피 중증 환자들도 결국에는 이런 장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를 지금 많이 알리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토피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장을 맡은 최청돈입니다. 저희들이 그 청인 이야기만 듣고 가서 그냥 뭐 미숫가루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 베이스 캠프 이상에서는 저희들이 그 음식을 섭취할 때 굉장히 그 고소 때문에 그 고충을 많이 겪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를 해도 솔직히 그 소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좀 난해하고 그리고 그 잘 먹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대원들한테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힘드는데 오늘은 제가 청인 한번 먹어보자.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다른 그 음식들보다는 빨리 그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만하면서 그 간식 대용으로 이렇게 그 병에 하나 담아서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물 마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섭취를 해주니까 피로를 훨씬 덜 느꼈고 하여튼 산행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원정대 에베레스트 원정대 등반대장을 맡았던 장어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실은 청인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섭취를 했었는데 처음에 접하게 됐던 이유는 실은 원정 등반을 가면 한 5,000대 넘었으면은 고소 증상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소화를 못 시키는 소화불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고민했던 게 유산균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갈까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또 청인에서 협찬을 받아서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에 가져갔던 게 저희가 그 커피 믹서처럼 일회용으로 스틱으로 된 제품을 받아갔는데 스틱에 들어있는 제품이 냄새가 없어요. 아예 맛도 거의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고수해서 우리한테 먹기가 훨씬 편해서 그냥 물에 타지 않고 저희는 그걸 그냥 스틱으로 그대로 입에 넣고 가리비 씹어 먹었는데 그때 다들 그 덕분인지 대원들이 설사나 아니면은 그 소화불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먹어보고 요번에 2년 뒤에 다시 요번에 에베레스트 갈 때 지원받았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거의 대원들이 뭐 소화불량이나 아니면은 설사대 이런 소가리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일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에베레스트 대원으로 간 강경숙입니다. 식량 담당이라서 우리 대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15년도에도 같이 참석을 해갖고 청인날을 먹어봤고요. 고소의 투나 이런 데 올라가서는 음식 섭취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 대장님들이나 우리 대원들이 그냥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원정대장 간 임정건 대원입니다. 그 우유 같은 데 타서 먹으니까 그 영양 공급이 되는 것 같아서 에너지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아마 산행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은 많이 섭취 못했지만 우유 타 먹는 그 분말 때문에 좀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먹은 것을 장내 균들이 분해해야 효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깥에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장내 균이 분해를 못해도 활동을 못해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피로 완전히 없고요. 설사, 식중독 설사하는 사람도 1시간이면 그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방되고. 예?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운동선수가 피로는 왜 오느냐? 효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소가 떨어지기 전에 피로를 끼기 전에 먹어주면 피로를 완전히 예방하는 거예요.
동안을 줘봤어요. 자전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줘봤는데 3일 만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병원에서 체력 검사로 확인된 그런 증상이고요. 제 사이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체력 검사,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근력 검사를 측정하였습니다. 유산소성 운동 능력에서 이제 평균 값을 봤을 때 최대 산소 섭취량, 무산소 수치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상향을 나타내었고 적정 심박수는 하향이 나타내고 운동 시간도 하향을 나타내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운동 시간이 줄고 심박수는 그 전보다 줄었지만 그 산소 섭취량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동을 했다는 뜻이 되니까 근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날에 운동을 하고 나서 이틀 후에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1차 때의 검사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제 몸의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의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무산소성 운동량 같이 1~2초에 이제 5초 이내 빠른 스피드로 자기의 최대 파워를 나타내는 이제 팩터에서 피크 파워, 순간적인 파워는 분명히 상향이 되었음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의 좀 이렇게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좋아졌다. 전반적인 상승을 나타내었고요. 그냥 혈액 검사를 한 6가지 정도 실시하였는데 이제 젖산 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로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강된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 말은 이제 체내에 있는 젖산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피로물질이 제거되면서 피로도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피로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체력 수준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천적의학입니다. 천적의학. 염증 세균을 천적 SCP 유산균 가지고 잡는 거예요. 욕창, 중이염, 특히 그 잇몸, 또 식도염이나 위염, 여성들도 편식기가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거기서 이제 위액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죠. 위염 이런 것들을 항생제를 배치해서 슈퍼샤균을 가지고 전쟁을 시킨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빠르다. 흉치인 경우는 염증이 하룻밤 만에 없어져요. 그래서 잇몸이 아파서 이렇게 엉엉울은 이 환자가 있으면 요걸 좀 물려주면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평온을 찾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환자들 중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께 잇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좀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 내가 개발한 천적의학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노화가 왜 되냐? 이게 노벨상입니다. 우리 잘 좀 들어주시고, 발명가적인 기질이 없으면 이걸 발견을 못합니다. 왜 노화가 되냐? 이게 육모인데요. 육모가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치석과 같은 노폐물이 껴요. 당연하겠죠? 우리 이빨을 닦아도 치석이 생기잖아요. 그 육모를 청소를 솔로도 못하고 당연히 그걸 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100조마리, 논문에 따라서 500조마리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세균이. 근데 대신해서 이 노폐물이 세균의 아파트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소로 바꿔질 일꾼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60쪽의 섭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첫째 머리도 빠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정력도 나빠지고 관절도 나빠지고 모두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 이거를 저녁에 한번 시험해보세요. 치지 마시기 전에 씹어서 삼키지 말고 이 몸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요. 이를 닦고 보니까 바삭바삭거려서 유해균을 잡아먹으세요.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하면 스캐닝을 통해서 깨끗이
네. 그럼 이걸 많이 먹으면 이 장에서는 그 짓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주면 일꾼이 많아져서 내가 먹은 음식을 효소로 많이 공급해서 회춘이 된다. 제가 시험적으로 제가 이걸 했더니 제가 식사하는 게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와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침에 밥 한 3분의 1 공기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 아침밥을 진짜 보약 밥상을 해줍니다. 집에서 먹다가 바깥에 나가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3분의 1 공기 먹고 그럼 점심은 어떻게 먹냐? 점심은 일단 흰쌀밥이니까 한두 숟갈 그 반찬 조금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 40g짜리 한 푼을 먹어요. 요거 저녁 대체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넘쳐요. 생로병사 208년 장내 생태계를 보호하라 장내 생태계 정상적인 일이 2007년 8월 달에 방송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168세 살았어. 뭘 먹고 168세 살았냐? 발효유를 먹고. 예? 근데 그 발효유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김치 담듯이 자연이 생기는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유해균의 천적을 찾았단 말이야. 그걸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과학적으로 전부 다 모아서 먹으니까 169세를 살 수 있다. 2006년도에 그 효소과학을 하면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내가 169세를 선언했어요. 자, 지금이래요. 제가 2002년도 대통령상을 탔어요. 아까 얘기하던 7개 대기업을 제치고 제가 경기도 시흥시 음식부세기 사문화시설 기술공모에 1등을 했잖아요. 예? 그게 2001년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최고의 기술을 뽑혔어요. 대통령상은 딱 하나입니다. 1년에 하나. 2001년도 발명왕. 예. 그때 동영상에 보면 꼭 이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엄청나게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때인데 이 식품을 개발하기 전이에요. 근데 내가 TV에 강구하는 건 이렇게 지금 이 친구하고 나하고 좀 못하는 게 있나요? 네? 어디 평가해 보세요 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비교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네, 어때요? 2001년보다 젊어졌어요. 17년이 지난 지금 늙었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169세까지 늙지 않고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나한테 배웠으니 이렇게 오래 사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야 돼요. 네? 아무거나 생각 없이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처먹고 그러다 가야 돼요. 건강을 정말 근본 지키듯이 지켜서 정말 건강하게 살다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명장수보다도 더 큰 욕심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건강을 물려주는 부모가 훨씬 훌륭하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에서 전자책 딱 좋아 책임 앱에서 이걸 다운받아 보면 자녀가 부모님의 주치의가 되고 우병장수한다.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는다. 유튜브에서 딱 좋아 책임을 검색해보면 천하무인이가 되고 무병장수 및 본인과 같이 현출한다. 이걸 다 자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한번 여기 책에 들어가보면 지금 오늘 강의한 거 몇 배가 나와요. 이 병원이 정말 그 세계 최고의 미국의 그 한 개 도시를 위해 살리는 병원 있죠? 메이오 클리닉처럼 우리 이 병원에서 정말 부산시를 다 그렇게 살리는 병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의 마치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